꽃루저의 사색 식탁. 이 영상은 먹방이 아닙니다. 사색이란 자신 내면과의 대화를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루저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영상 날 해체해보기 편 끝부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영상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달에 영상을 여러 개 올리더라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여유를 가지시고 사색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 영상 나를 해체해보기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1% 계층을 위한 권위적인 문학, 철학, 종교, 오락거리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 경우에 결함이 있는 너트를 찾기 위해서 그것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라는 말이고요. 세상에 이 삼라만상 모두 가치가 있는데 발견하는 과정에는 그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사색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을 때 그 원고를 먼저 이제 만들어 놓고 다듬었고 그거를 보면서 녹음을 진행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글을 좀 감정 없이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중간에 퍼뜩 들어서 어느 부분부터는 원고를 좀 안 보고 편하게 말하려고 좀 연기를 하려고 했더니 막 버벅대게 되고요. 말하는 속도도 중요한데 이 첫 영상을 보셨던 분 중에서는 제가 너무 천천히 말해서 아유 답답하다 하고 중간에 꺼버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랩하듯이 빠르게 말해보라고 하면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의도가 있는데요. 천천히 말하는 의도가 공을 빠르게 던지다 보면 처음에는 집중해서 이렇게 잘 잡다가도 점점 언제부턴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떨어뜨리는 공이 생기는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거든요. 말을 천천히 해서 그 뇌 안에서 맴돌게 해야 우리 해마라고 있잖아. 해마 뇌에 그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기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 잘 안착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하면서 자막도 천천히 전환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꽃루저가 차리는 사색 밥상. 2023년 뇌에 주는 두 번째 먹거리는 전쟁과 정화입니다. 뭐? 전쟁과 평화 아니야? 정화? 예. 무슨 말이야? 뭐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데? 하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권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정화라는 이 단어 때문에 눈물을 정말 펑펑 쏟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깨달았던 묵직하고 값진 것을 나눠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아기의 모습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띄워놓은 배경사진은 제가 태어난 후에 이제 100일이 된 아기 때 모습인데요. 머리숱이 많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머리카락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곱슬머리고 토실토실해서 우량하였는데 태어난 지 1년은 된 것 같죠? 사진 봐서는. 네. 하지만 100일 사진이 맞습니다. 이 사진은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네. 잠시 다른 얘기 좀 먼저 하고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쟁과 평화는 아시다시피 대치되는 말입니다.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서는 공존할 수가 없죠. 전쟁은 이 국가 간의 무력 싸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어떤 극심한 경쟁까지 아우르는 혼란 상태를 뜻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평화가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되찾는다고 해도 이 전쟁을 겪은 자들의 상처가 다 많이 아물기까지는 그 고통이 몇 세대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극단은 양립할 수 없고 중간 단계 없이 억지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부작용을 낳는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두 단어 사이에는 정화라는 단어가 중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이든 공동체를 이탈한 소수 약자든 부유한 자든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이든 종교를 믿는 힘으로 난 천국에 갈 거라고 자부하는 사람, 또 현생을 포기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전 인류 개개인이 정화라는 단어를 평생 실천하고 반복하고 산다면 애초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다시 아기 사진을 주목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아기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요. 제가 이 앨범 몇 권을 통째로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사진을 잃어버리셨거나 찍어둘 수 없었던 사연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분이라면 이 아기 사진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양의 인성론을 찾아보니까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등등 그 외에 현자들이 연구한 이론들이 많았고요. 관점이 참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학문을 연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취지가 아니니까 각각이 어떤 이론인지에 대해서 이곳에 정리해 놓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일 것 같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각 이론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창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연구한 표본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관찰하고 연구할 때 사회 시대적 배경에서 좀 더 많이 분포한 대상들의 그 초점을 맞춰서 이론화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전적으로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인성론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꽃루조가 정의하는 인성론은 인성은 스펀지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뛰어나다고 했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인성을 스펀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한 인간이 처한 시점에 무엇을 빨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스펀지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유전자, 기질로만 인성이 형성된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자리 잡고 준비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 안에서 엄마 생각이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 등 외부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태교가 중요하다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부터 악동짓을 일삼고 성인이 되어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 봐라. 순자 이론이 전적으로 맞지. 성악설. 이렇게만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다 부모가 스펀지에 나쁜 걸 부은 탓이라며 아이 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 부모는 그들의 부모에게서 또 그들의 부모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에서 주변에 널린 악을 막아줄 방어막 하나 없이 가해자들의 횡포에 시달려서 스펀지처럼 악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오염되어 살아온 피해자일지 모르니까요. 과연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된 스펀지로 살고 싶었을까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자발적이었다면 아마도 그들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아니면 그들의 뇌가 파업을 선언하게 만들 만큼 외부 환경에 최면이 걸렸거나 오염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게 역지사지해보면서 공감해보는 노력을 하지 않고 미세먼지라도 낀 자신의 정신을 정화하는 단계가 생략이 되면 자칫 부모와 사회를 강하게 원망하게 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수심으로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어도 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 라고 환경을 핑계 삼지 말라며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지의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말이 됩니다. 전적으로 환경만을 고려해서 만인을 포용하자 이런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선과 악의 기질을 모두 갖고 있는데 선이 악을 잘 누르고 있으면 사회 규범에 순응하면서 아무 문제 없겠지만요. 그 반대가 된다면 여태까지는 모범생으로 보였던 자가 그런 환경 탓할 일 없겠죠.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기행을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뉴스 지면에 종종 등장하니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내면에 가진 스펀지에 무엇을 부어줘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심하게 오염되고 이리저리 해져서 더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슬프게도 버려지는 스펀지가 됩니다. 더러운 환경에 놓여서 얼룩이 묻었거나 내면의 악이 펌프질을 해서 자신의 스펀지가 갈변했든지 할 땐 일정 기간 안과 밖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오염물이 충분히 씻어질 때까지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신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의 눈으로 느껴라 라고 확인시켜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사이비 종교를 설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잊어버려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생이 어려우니까 해지고 뜯기고 잘리지 않게 자신의 스펀지를 소중하게 다루고 아껴줘야 할 것입니다. 전 인류가 자신이 갓 태어난 아기 때 모습처럼 거의 오염되지 않아서 보송보송했던 스펀지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의식을 잃지 말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환경 탓으로만 돌리거나 타인의 관용을 먼저 바라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스펀지를 정화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한다면 전쟁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혼란이 생겼다고 해도
정화가 중간에서 말리면 무력 등의 억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면서 평화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거리두기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진 정신적 정화를 얘기해 봤는데요. 청결, 위생 상태,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도 뇌와 인간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화가 중재하더라도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기 힘든, 안타깝게도 벽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화를 실천하고 나서 전쟁 같은 마음을 가졌던 어떤 오염된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더라도 그 상대는 당신의 깨끗한 스펀지를 못 알아볼 수도 있고요. 상대는 성큼 다가가는 당신이 두렵고 놀라워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당신에게 해를 가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만 나무랄 수 없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줘야 하니까요. 저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가 내 맘 몰라준다고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당한 거리두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정화작용을 통해서 각자의 스펀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크고 작은 전쟁들이 물러나고 평화가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오지 않을까요? 이제 전쟁과 정화라는 주제로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사색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두뇌의 힘으로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스펀지에 각자 뿌려주시겠어요? 사색 식탁에 놓는 그릇들에서 자각하지 못하고 걷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이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소리가 나더라도 제가 차리는 요리에서 여러분이 정신적인 버팀목이 필요한 영양분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색 전에 세수, 양치질 등의 청결 유지와 간단한 영양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면도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문장 오류보다 제 진심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